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정당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JD 벤스 부통령이 LA를 방문해 연방법 집행기관을 찾았습니다. 부통령은 이번 시위 사태와 관련해 모든 책임이 주지사와 시장에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160억 개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LA 노숙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트랭크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재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매번 미국 정부 승인을 받으라는 건데요. 한국 기업들의 중국 공장 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상무부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이번 주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 공장에 보낼 때 매번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존 포괄 면제 지위를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대만의 TSMC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핵심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통로를 더 좁히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지난 2022년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장비와 인력의 중국 이전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동맹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공급망에도 혼란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들 세 기업엔 적용을 면제해왔습니다. 이번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공장에 미국 기술이 들어간 장비를 공급할 때마다 미국 산업보안 당국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국 당국이 미중 경쟁을 이유로 승인 절차를 엄격히 운영하면 제때 반도체를 생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랜드 플래시와 후공정 공장을 운영 중이고 SK 하이닉스 역시 D램 생산 공장 등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휴전 중인 미중 관세 전쟁에 새로운 갈등을 촉발시킬지도 주목됩니다.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직 미국 상무부가 국방부 등 유관 부서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통제권을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LA에 배치된 주 방위군은 앞으로도 대통령 지휘 아래 남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연방과 주정부 간의 권한 다툼이라는 더 큰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체자 단속을 둘러싼 긴장이 커지면서 LA 다저스 구장까지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통제권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적 공방에서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시위가 상당한 폭력을 동반했다는 정당한 근거가 제시됐고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법적 권한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LA 연방청사를 지키는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은 주지사 동의 없이도 대통령 지휘 아래 계속 배치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이 캘리포니아를 넘어 전국적으로 중요한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d a big victory last night where Gavin Newsom, who's really an incompetent governor, he's just doing a terrible job between his fires, between all the houses burning down, his forest fires, and now Los Angeles. We put out that fire, and we did a great job of it. He sued us for going in and for helping him. We went and helped him. Right now, you'd have Los Angeles burning to the ground. 이런 가운데 LA 지역의 단속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LA 다저스 구장에서 아이스 단속 요원의 목격담이 나오면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구단은 단속 요원의 진입을 저지했다고 밝혔지만 아이스는 현장에 아예 없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토안보부도 주차장에 있던 차량은 단속과 무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t one of the biggest institutions here in the city of Los Angeles, Dodger Stadium, and they're not happy. The Dodgers, 40% of their fan base is Latino. I am a Dodger fan, and this is, I do struggle with this. 현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대통령의 군 동원을 권위주의적 행위로 규정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LA에서 불법 체류 단속 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LA를 방문해 주 방위군의 연방 지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조금 전 LA 지역의 연방 합동작전센터와 지휘본부를 둘러본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LA 시위와 관련해 연방법 집행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 방위군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LA 시위는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모든 사태의 원인이 캐런 베스 LA 시장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불법 이민을 부추겨온 데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부가 이들에게 관대한 공공 지원을 제공하며 장려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A public official in Gavin Newsom and Los Angeles Mayor Karen Bass, who over the past few years have actively encouraged illegal migration into this community, have strained public services, have strained law enforcement, and really have offered generous benefits. If you enforce your own laws and if you protect federal law enforcement, we're not going to send in the National Guard because it's unnecessary. But if you let violent rioters burn great American cities to the ground, then of course we're going to send federal law enforcement in to protect the people the president was elected to protect. 이에 대해 캐런 베스 LA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정부의 발언은 과장됐으며 이번 시위는 명백한 평화 시위였고 범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무분별한 불법 체류자 단속이 미국 전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방문은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배치한 국가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판결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벤스 부통령의 이번 방문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사전 통보되지 않았으며 개빈 뉴섬 주지사 측은 방문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피코 리베라에서 연방 단속에 항의하던 20대 미국 시민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월마트 주차장에서 20살 에이드리언 마르티네즈는 주차장을 청소하던 한 근로자가 국경 순찰대에 붙잡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현장 CCTV 영상에는 마르티네즈가 단속 차량 앞에 청소 장비 카트를 밀어두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국경 순찰대는 이 남성이 단속을 방해하고 요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공개된 영상에서는 폭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르티네즈 변호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폭행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방검찰이 제출한 형사 고소장에도 얼굴을 가격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민 단속 현장에서 미국 시민이 직접 개입해 체포된 이례적인 사례로 연방정부의 단속 방식과 시민의 권한 사이의 충돌이 또 다른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또다시 이의를 제기하며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 2020 대선은 대규모 사기였고 내가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이런 일이 미국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특별검사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수십 건의 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법원은 대규모 부정선거의 증거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직후에도 시드니 파웰 변호사를 특검으로 기용해 조사를 추진하려 했지만 측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후 선거에서 패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잭 스미스 특별검사로부터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기밀 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돼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특별검사 임명 요구에 대해 법무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건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 매체 사이버 뉴스는 최근 30개의 대규모 유출 데이터셋을 분석한 결과 최대 35억 개 이상의 로그인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유출된 데이터는 무려 160억 건에 달해 지구 인구의 거의 2배에 이르며 1인당 평균 2개 이상의 계정 정보가 노출된 셈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정보에는 기존 유출 사례 외에도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대형 플랫폼은 물론 소셜미디어, VPN, 개발자 포털 등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계정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뉴스 쪽은 유출된 정보 상당수가 이미 다크웹에서 거래 중이며 수백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가 신원 도용이나 금융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에게 보안 시스템 강화와 이용자 보호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비밀번호 변경과 이중 인증 등 사이버 위생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LA 노숙자 밀집 지역의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수용 진정제 트랭크 일명 자일라진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 보건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약물남용연구소는 이 약물은 원래 동물 진정제로 개발됐지만 최근에는 펜타닐과 섞여 불법 유통되며 심각한 중독과 신체 손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LA 다운타운 스키드로우 지역에서는 사용 후 단 며칠 만에 살이 썩는 괴사성 상처가 발생하고 반의식 상태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UC 샌디에고의 조세 프리드먼 박사는 자일라진은 오피오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나르칸 같은 일반 해독제가 듣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 마약 단속국 DEA는 올해 들어 48개 주에서 펜타닐과 섞인 자일라진 적발 사례가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며 LA의 경우 노숙자와 같이 주거가 불안정한 계층이 주 타겟이 되고 있어 긴급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LA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대낮에 ATM 기기를 통째로 훔쳐 달아나는 대담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후 올림픽 블러버드와 센티 스트리트 교차로에 있는 한 매장 앞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 영상에는 흰색 SUV 차량이 매장 입구 인도로 돌진한 뒤 ATM 기기를 차량에 실어 도주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현장에 있던 매장 주인은 당시에 손님과 어린이까지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충격과 공포에 떨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탑승한 2명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밝혔으며 현재까지 용의자 신원이나 체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LA 경찰국 센트럴 지구는 목격자나 현장 영상을 확보한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화하면서 용암의 수천 피트 상공으로 분출했습니다. 지질조사국 하와이 화산 관측소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40분쯤 빅 아일랜드의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분화가 시작돼 용암은 최대 1000피트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23일 폭발 이후 간헐적인 분출을 이어왔으며 이번이 26번째 분출입니다. 분출한 용암은 현재 할레 마우마우 분화구와 칼루아펠레 남서쪽 등 국립공원 내 외곽 지역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당국은 분화 가능성을 알리는 코드 오렌지 경보를 발령했으며 화산가스와 화산재가 바람을 타고 칼데라 남쪽으로 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분화구 벽 불안정, 집안 균열, 낙석 등의 추가 위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보스턴 출신의 30대 남성이 킬라우에아 화산 분화를 관찰하던 중 추락했다가 절벽 아래 나무에 걸린 채 발견돼 긴급 구조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재정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 신탁기금은 2034년에 고갈돼 수급자에게 전액 지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메디케어의 병원 비용 신탁기금 역시 2033년에 바닥날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는 기존보다 3년 앞당겨진 시점입니다. 사회보장기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 주요 배경에는 지난 1월 5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공공부문 연금 확대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은 교사와 경찰, 공무원 등에게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산율 저하와 장기임금 성장률 하향 조정과 함께 재정 부담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현재 소셜연금 수급자는 약 6,800만 명, 메디케어 가입자는 6,760만 명에 달하며 두 제도 모두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있어 신탁기금 고갈 시 소셜연금은 약 81%, 메디케어는 약 89%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이 처음으로 서방 국가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이란과 유럽 3개국 간 핵 협상에서 외교적 해법이 도출되진 않았지만 양측은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대화에 불신을 드러내며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과 서방의 첫 대면 회담. 3시간 반 동안 진행된 협상에서 양측은 격화되고 있는 무력 충돌에 대한 돌파구를 찾진 못했지만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습니다. We had very serious but respectful discussions and expressed our readiness to meet again in the near future. We agreed that we will discuss nuclear but also broader issues that we have and keep the discussions open. 유럽 측은 특히 이란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이란은 미국과 핵 합의 도출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공습이 가해졌다며 미국을 향한 불만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란의 방위 능력을 갖고 협상할 순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의 핵 개발 포기를 촉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기자들을 만나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으며 공격을 멈추도록 요구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Frankly, I was always skeptical with regard to diplomatic talks with the Iranians because they are misleading. And even until now, we hadn't heard anything from them. 유엔과 국제 원자력 기구의 수장들도 한 목소리로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작전이 끝나지 않았다며 장기전을 시사해 중동 지역의 강대강 충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대통령실이 어젯밤 최상병 특검 수사를 담당할 특검보 4명을 임명했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까지 특검보가 확정되면서 다음 주 초부터 3대 특검이 본격 가동될 전망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최상병 외압 사건을 담당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어젯밤 대통령실로부터 특별검사보 임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고 그중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정민영 4사람을 대통령실로부터 특검보로 임명 통보 받았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에 이어
마지막으로 특검보가 확정된 겁니다. 어제 국방부를 찾아 인력 파견 등 협조를 구한 이 특검은 조만간 순직해병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구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인계받아 특검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서초동 임시사무실엔 본격적으로 특검보와 검사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에도 28명 규모의 검사도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재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주문전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수사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문제로 준비 기간을 포기하고 곧바로 수사부터 시작한 내란 특검팀도 이제 인선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박억수, 박지영 변호사, 이윤재 교수, 김형수, 박태호 변호사, 그리고 장우성 변호사가 특검보로 임명됐습니다. 이미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를 포함한 9명의 차장, 부장급 검사를 파견받았고 지난 19일에는 내란 사건 재판에 참여 중인 검사 등 검사 42명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경찰에도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있던 국수본,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31명의 수사관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새 특검이 모두 빠르게 진용을 갖추면서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새 정부 국정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검찰청에 업무보고를 받다가 30분 만에 중단시켰습니다. 새 정부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은 물론 형식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사흘째 이어진 업무보고, 국정기획위원장이 보고를 받기 전부터 검찰을 직격했습니다. 검찰의 목소리는 검찰권 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될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지킬 때에만 나왔다고 했습니다. 권력의 행배에 따라 주가 조작 녹음 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통령 영부인의 호출에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해체 수준의 개혁을 예고했던 만큼 검찰을 향해 분명한 요구들이 잇따랐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는 비공개로 전환된 지 30분 만에 전격 중단됐습니다. 수사 기소권 분리 등 새 정부가 역점을 둔 내용은 빠져 있고 국가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정반대로 보고한 겁니다. 현재 권한을 더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가 된 것이 아니냐.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되고. 대통령 공약집도 안 받냐는 공개 질타도 나왔습니다. 핵심적인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이 되고 있지 않고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 그 둘 다 갖춰지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청에 내용을 새로 준비해 오는 25일 다시 보고하라고 했고 검찰은 권한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며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에 이어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도 보고자료 유출을 이유로 시작 직후 중단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해수부가 유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이후 업무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보고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3,0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미국의 관세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위기 속에서도 코스피 3,000 시대가 다시 개막한 겁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어제 코스피 종가는 3,021.84. 오전 10시 45분 처음 3,000포인트를 넘긴 뒤 오름폭을 계속 키우더니 결국 3,000선을 훌쩍 넘긴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2,472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어제 코스피 상승을 이끈 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였습니다. 외국인은 5,6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기관도 370억 원가량을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인터넷 업종 등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G20 국가들은 주가 지수가 대부분 하락했지만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한 달도 안 돼 11.9%에 달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스라엘 공습이 있었던 지난 13일을 제외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습니다.
12.3 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새 정부의 대규모 추경안 같은 경기 부양 정책이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 의지라든지 또 이제 투자 확대 의지, 또 외국인의 어떤 국내 경기의 어떤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3천선은 좀 지킬 수도 있고 또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도 여전히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한두 차례 조정을 겪을 가능성도 있지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향후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 등으로 지수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76세 이모 어르신은 병원에서 정기 내과 진료를 받으신 후 몇 주 뒤 병원으로부터 $45의 진료비 청구를 받았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느끼셨지만 병원에서 보내온 청구서라 믿고 그냥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는 검사기관에서 보낸 $40의 청구서가 왔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알아보니 이 어르신은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모두 갖춘 이중 자격 수혜자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병원이나 검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청구서를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잔액 청구 또는 부당 청구이며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법 모두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메디케어가 먼저 진료비의 80%를 지급하고 남은 비용은 메디칼이 크로스오버 청구 방식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환자 본인은 진료 후에 따로 코페이, 코인슐런스, 공제액 등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전체 이중 자격 수혜자나 QMB, 즉 적격 메디케어 수혜자는 어떤 형태로든 본인 부담금 청구서를 받아서는 안 되며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나 메디메디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을 이용했다면 더더욱 본인 부담금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의 파트 D 코페이나 메디칼의 쉐어블 코스트에 의한 경우, 그리고 메디케어나 메디칼에서 보장하지 않는 특수 의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일 병원이나 닥터 오피스가 크로스오버 청구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거나 메디칼과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진료 전 의료기관에 메디케어, 메디칼 크로스오버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모른 채 청구서를 받고 돈을 지불하셨다면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본인이 이중 자격 수혜자임을 밝히고 환불을 요청해야 하며 제공자는 이미 받은 금액을 환불하고 추심 절차를 중단해야 하며 신용기록에도 영향을 미쳤다면 반드시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약 제공자가 응하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하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또는 1800 메디케어, 메디케어 메디칼 옴부즈맨, 캘리포니아 관리 의료부 등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청구서를 받았다고 바로 지불하시면 안 되며 먼저 본인의 이중 자격 수혜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병원 측에 알리셔야 하며 불법 청구일 경우에는 환불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20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